고등어의 첫 경험, 영성인용. 고등어를 고등어라고 말하는 순간 고등어는 기호와 상징 속에 갇혀버립니다. 고등어를 고등어라 말하는 순간 고등어는 이해의 대상이며 고등어는 해석의 대상이며 고등어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고등어를 생각하며 푸른 바다가 떠오른다면 고등어와 푸른 바다는 나의 경험의 세계인 동시에 나의 은유의 세계라고 합니다. 고등어를 생각하며 푸른 하늘이 떠오른다면 고등어와 푸른 하늘은 나의 생각의 세계인 동시에 나의 메타의식의 세계가 됩니다. 고등어가 푸른 바다가 되는 상징의 세계와 고등어가 푸른 하늘이 되는 상징의 세계는 서로 보편성과 개연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메타인지라 합니다. 고등어를 생각하다가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고 푸른 하늘이 생각이 난다면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은 고등어라는 사물이 내 의식의 체를 통하여 사고의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 의식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하여, 당신이 사고를 통하여, 당신이 상상력을 통하여 고등어를 보고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고 푸른 하늘이 생각이 난다면 고등어와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은 상징과 상징 사이의 개연성과 보편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반드시 물질의 토대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물질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기호와 상징 사이에, 상징과 상징 사이에 존재하는 사물, 즉 물질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고등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보고 고등어라는 생각만 떠오르는 사람과 고등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보고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과 같은 연관된 사물들과 연관된 상징들이 많이 떠오를수록 사고의 다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등어는 한글로 고등어라 쓰고 고등어를 일본어로 사바라 쓰고 고등어를 영어로는 매커럴이라 합니다. 고등어라는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많은 기호들이 존재합니다. 고등어라는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메타 관계라고 하며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메타 언어라고 합니다. 기호와 기호 사이에 다양한 표현이 생겨날수록 메타 언어는 다양화됩니다. 기호와 상징 사이에 다양한 조합이 생겨날수록 메타인지는 복잡해집니다. 상징과 상징 사이에 다양한 결합이 생겨날수록 영성 지수는 높아지고 언어는 추상화되고 언어는 고도화됩니다. 언어를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메타인지의 능력입니다. 언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메타인지의 수준입니다. 메타의 세계는 느낌의 세계이며 메타의 세계는 직관의 세계이며 메타의 세계는 그냥 아는 세계입니다. 메타의 세계가 풍부하다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층적이라는 것은 영성지수가 높으며 메타 인지의 층위가 깊고 넓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풍부하다는 것은 언어를 추상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차원적 사고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창조성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층적이라는 것은 본질과 현상에 대한 메타 인지의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풍부하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생각이 단순하지 않으며 사고가 편협하지 않으며 본질과 현상 속에 펼쳐진 다양한 모습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의 세계가 다층적이라는 것은 기호와 기호 사이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며 기호와 상징 사이에 해석력이 높다는 것이며 상징과 상징 사이에 메타 인지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 인지란 본질과 현상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메타 인지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의 통합을 말합니다. 메타 인지란 감각과 의식의 통합을 말합니다. 메타 인지란 감정과 의식의 통합을 말합니다. 메타 인지란 언어의 감옥을 벗어나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메타인지란 도노와 점수를 말합니다. 메타인지란 그냥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고등어를 생각하는 순간 문학 작품 속의 고등어와 영화 속의 고등어가 동시에 떠오른다면 문학 작품 속의 고등어와 영화 속의 고등어는 실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고등어가 아닙니다. 문학 작품 속의 고등어와 영화 속의 고등어는 고등어라는 사물을 매개로 하는 메타 언어의 관계 속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새롭게 탄생한 고등어에서 파생된 기호와 상징입니다. 당신이 고등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와 상상력의 세계를 포함하여 고등어와 관련된 당신의 모든 인식 체계와 당신의 모든 의식의 체계를 고등어에 대한 당신의 메타의 세계라고 합니다. 고등어에 대한 각자의 고유한 메타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메타의 세계 속에서 서로 교감하며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생각하다가 고등어에 대한 메타 인지의 교차로에 서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고등어의 첫 경험이 어떤 모습일까요? 고등어의 첫 경험은 어떤 느낌일까요? 고등어에 대한 메타의 세계가 다양하고 풍부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어의 첫 경험에 대해 서로의 메타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고, 고등어의 첫 경험에 대해 메타 인지의 교차로에 서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메타의 세계라. 메타 인지의 세계 속에 메타 인지의 상태로 고등어의 첫 경험에 대해, 고등어의 첫 경험에 함께 참여할 암컷 고등어와 수컷 고등어를 우데카 팀장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데카 팀장의 메타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고등어를 찾습니다. 우데카 팀장의 메타 의식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고등어의 첫 경험을 체험하고 싶은 말이 통하는 영혼을 가진 고등어들을 초대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우데카